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며칠간 연예계와 정치권을 뒤흔든 조진웅 배우의 은퇴 소식 들으셨죠? 20년 넘게 우리 곁에서 열연을 펼쳐온 중견 배우가 단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시그널, 독전 등 굵직한 작품에서 열혈 형사와 정의로운 인물을 연기해온 조진웅. 그런데 갑자기 왜 은퇴를 선언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이 단순한 연예 뉴스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오늘은 조진웅 사태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소년법 논란, 정치적 파장,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질문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 목요일 오전,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보도합니다. 제목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 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이었죠.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조진웅 배우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4년 차량 절도와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것입니다. 본명은 조원준인데 아버지의 이름인 조진웅을 예명으로 사용해왔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는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진웅은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온 배우였거든요. 특히 경찰이나 검사 같은 정의로운 역할을 주로 맡아왔고 최근에는 독립운동 관련 활동까지 활발히 해왔던 터라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30년도 더 된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제보는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식 이후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날 조진웅은 국가 주요 인사로 참석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특사활동,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내레이터 참여 등 독립운동 관련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제보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역할을 맡으면서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됐죠. 이제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고요.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과거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인들이 조진웅이 국가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거죠. 3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던 겁니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진웅은 고등학교 시절 이른바 일진이었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다니며 시동이 걸린 채로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절도했고 무면허로 운전하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둘째,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제보자들은 조진웅과 그 패거리가 이 사건으로 소년원에 송치됐으며 고등학교 3학년 절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셋째, 성인이 된 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3년 연극배우 시절 극단 동료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기록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조진웅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보도 내용을 확인 중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전하겠다는 간단한 코멘트만 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조진웅 이름이 올랐고 출연작들은 재조명되기 시작했죠. SNS에서는 믿고 있던 배우라 충격이다. 30년 전 일인데. 너무하다. 피해자들 생각하면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 등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오갔습니다. 약 10시간이 지난 후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조진웅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과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한 것은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입장문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법적 절차가 종결됐다는 표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렸고 성인 이후의 폭행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흡한 판단이라고만 표현해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6일, 조진웅은 직접 입장문을 내며 은퇴를 선언합니다.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나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실망을 준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지난 과오에 관해 내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도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은퇴 선언. 21년간 쌓아온 연기 인생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조진웅의 은퇴 선언 직후 방송계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째, KBS 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편이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둘째, SBS 갱단과의 전쟁은 조진웅의 내레이션을 급히 교체했습니다. 셋째,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2016년 큰 인기를 끌었던 시그널의 10년 만의 속편이자 TVN 20주년 기념 프로젝트였는데 이미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제작진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광고주들도 줄줄이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조진웅이 출연했던 과거 작품들까지 재평가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을 우선시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환경과 교육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특히 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평생 따라다니면 재사회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죠.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는 사항입니다. 조진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 사건에 대해 당시 법적 절차를 거쳐 처분을 받았고 그 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공개 정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미 법이 정한 처벌을 다 받은 상태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공인이라는 특수성이 논쟁을 불러옵니다. 조진웅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명 배우입니다. 대중의 롤모델이 되고 광고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공적 인물이죠. 이런 공인에게도 청소년 시절의 실수를 평생 비밀로 지킬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대중에게 알려져야 할 정보일까요? 찬성 측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인은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특히 중대한 범죄 이력은 대중이 알 권리가 있다. 조진웅은 정의로운 이미지로 광고와 행사에 참여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반대 측 의견은 이렇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면 법의 평등 원칙이 무너진다. 조진웅은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 과거를 근거로 현재를 부정하는 건 부당하다. 이 논쟁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입니다. 제보자들의 증언을 보면 피해자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TV에 나와 정의로운 역할을 하고 국가 행사에서 맹세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의 심정을 아는가?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의 재사회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치유와 정의 실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평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디스패치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보도라고 평가합니다. 공인의 위선적 행보를 폭로하고 국가 행사 참석자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소년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와 기자를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기록을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죠. 또한 보도의 선정성과 타이밍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왜 30년이 지난 지금 이 내용을 보도했는가? 광복절 행사를 이유로 들었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는가? 피해자 동의는 받았는가? 등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논쟁이 이렇게 격렬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명확한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년범의 과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공인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재사회화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겁니다. 양기대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벌만이 전부가 아니라 재사회화와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소년사법의 본질을 떠올립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주운 글씨로 남아 영원히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가 합의해온 원칙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 재사회화만 강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반박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 연예 뉴스를 넘어 정치 이슈가 된 데는 조진웅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진웅은 오랫동안 진보 성향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친민주당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승만 박정희 비판 영화에 참여하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헌 활동을 하는 등 진보 진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이런 배경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조진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소년기 전과가 현재의 모든 행보를 무너뜨릴 사유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홍범도 장군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원희 의원도 소년기 잘못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조국 대표는 SNS에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을 인용하며 간접적으로 조진웅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옹호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고 진영 논리로 감싼다는 비판이 쏟아진 거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원희 의원의 글에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연예인에게 극단적인 도덕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국가 지도자의 도덕성이 부족할 때 이런 사례는 항상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논란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 소년범 전력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고위공무원 등이 소년기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직 공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안 취지는 소년법 비공개 원칙은 일반 국민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이지 국가 지도자급 공직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찬성 측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반대 측은 소년법 취지 훼손과 인권 침해를 우려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사건이 피해자와 법의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보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휩싸였다는 점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진웅을 옹호하는 게 곧 소년법 보호와 인권 수호로 포장되고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하는 게 곧 정의 실현으로 포장되는 양상이죠.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피해자의 목소리와 법의 원칙은 묻히고 정치적 공방만 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개그맨 서승만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 연기 잘하는 배우였는데 안타깝다며 조진웅을 옹호했다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뒤늦게 알고는 배신감이 든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성향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옹호했다가 곤란해진 케이스죠. 조진웅의 은퇴로 이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큰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소년범의 재사회화와 피해자의 권리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일까요? 아니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둘째, 공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셋째, 언론은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보도의 공익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넷째, 처벌을 받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미주의 ENS로가 있어 소년범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범죄는 공개됩니다. 반면 독일은 소년범 기록을 철저히 보호하며 심지어 언론 보도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매번 논란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조진웅은 정말 영구 은퇴할까요? 현재로서는 복귀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였고 대중의 실망감이 크며 정치적 논란까지 얽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변할 수도 있고 조진웅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는 과거 범죄로 은퇴했다가 사회봉사와 반성을 통해 복귀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요. 연예계와 방송계에도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첫째, 출연자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특히 국가 행사나 공익 광고에 참여하는 인물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촬영이 완료된 작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번째, 시그널처럼 후반 작업만 남은 상태에서 주연 배우가 하차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셋째,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연예계 진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원천 차단할 것인가? 일정 기준을 두고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업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낙인 찍히는 사회인가? 아니면 진정한 반성과 변화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회인가?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을 제대로 위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가해자의 재사회화만 강조하며 피해자를 잇는 사회인가? 이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조진웅 배우의 은퇴 사태를 둘러싼 모든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한 배우의 은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 피해자, 공인의 책임,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쉬운 답은 없지만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진웅 사태의 완벽 정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